페이지 6페이지. 삼국항쟁. 이거 필기하지 말고 이해만 해요. 군장국가 있죠. 우리가 배웠던 군장국가 뭐가 있을까요? 옥저와 동해. 되겠죠? 고조선은요, 애매해요. 이 고조선은 군장국가는 너무 커, 또 이 새끼들이. 연맹국가는 또 아니야. 좀 애매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군장국가도 한 단계 더 발달하죠. 그럼 이제 무슨 국가로 발달하더라? 이 군장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연맹왕국?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연맹은 확실하게 우리가 배웠었죠. 부여와 고구려, 오부죠? 연맹국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나라 끝나고 배워야 될 게 뭐가 되더라? 삼국이 되죠? 그 삼국을 우리가 뭐라 하더라? 이런 국가를 불러요. 무슨 국가? 중앙 집권국가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중앙은요 항상 누구를 상징하죠? 중앙은요 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동양에서는요 중앙은 항상 황제 또는 왕을 의미하게 됩니다. 권한이 어떻게 된다? 왕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 여기더라 중앙 집권국가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앙 집권국가의 특징을 우리가 꼽아보면요. 왕권은 강하더라 미약하더라. 왕권이 강해야 되겠죠. 그럼 왕권이 강하려면 왕위는 선출돼야 될까요? 아니면 세습돼야 될까요? 왕위는 세습돼야 되는 거예요. 되나요, 여러분들? 여러 명이 선출하면 그게 보다 정당성이 가서 그거 아니에요. 왕이 선출되면 언제든지 왕이 뒤바뀔 수 있는 거죠. 왕의 자리가 불안정한 거야. 그러면 항상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스스로 왕대에 또 덤벼들 거 아니야. 왕위는 세습돼야지만 옛날에 안정적으로 권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왕위가 세습이 되면 귀족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옛날에는 얘를 봐봐. 뭐 고구려에서 뭐 순노보도 있었고 전로보도 있었고 게르부. 이 게르부 집단에서 왕을 보는데 게르부의 족장 중에서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놈만 왕이 되겠대. 한 성씨만. 그럼 나머지 귀족 족장들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왕위가 세습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요게 해야 돼. 영토 확장이 그래서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라, 날 믿고 따르니까 우리나라가 확대되지 않냐 이렇게. 그리고 정복한 땅을 또 누구 띄워주면 좋을까요? 귀족들 띄워주면 이제 불만이 잠잠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집권국가 그래서 특징이 요게 돼요. 왕위 세습, 영토로 발달하고 되겠죠. 영역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 확장되면요 인구가 많아지고 되겠죠. 다스린 지역도 넓어졌죠. 그럼 이제 뭐더라? 그걸 항구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체계, 법 같은 게 필요하죠. 그 법을 우리가 뭐더라? 이렇게 말해요. 율령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반포더라? 율령이 반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마가 새끼들은 항상 말만 숭상했고 우족은요. 소만 숭상하고 이러죠. 정신적 통일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었죠. 그래서 고등의 종교, 뭘 갖고더라? 중국에서 뭘 수용하더라? 불교가 수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더라?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집권의 특징을 가진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연맹국가에서 여기로 발달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다 주저앉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얘와 얘가 싸우지요. 얘네들은 싸우기 전부터 뭐 해야 돼? 회의 먼저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5명이 막 모여갖고 회의에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의견이 통일될까요, 항상? 실제 어떤 애를 안 해. 나 안 해, 씨발. 아니, 안 해. 이러면서 나가버려, 실제 회의장에서. 통일체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에 반면 어때? 중앙집 국가는. 이제 저 족장들이 뭐야? 왕 밑에 이제 뭐더라? 다 귀족들로 편입됐단 말이야. 되겠죠? 그럼 누가 결정 내리고? 왕이 결정 내리고 명령만 내리죠. 일사천리로 전쟁 준비가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한순간에 보다 연맹왕을 집어 삼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발달해야 되지만 중앙 집권으로 발달하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더라. 이 중앙 집권국가 바로 뭐더라? 고구려, 백제, 신라. 바로 몇 국이더라? 3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뭐다? 우리 삼국 항쟁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 다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똑같게. 그게 뭐더라? 중앙 집권국만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가 완비가 되죠? 그 다음이 뭐다? 완전한 전성기를 구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따로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중앙집권국가 특징. 혹시 적고 싶은 사람 적어도 되고요. 그 빈칸에다가 삼국항쟁 옆에 빈칸에다가 왕의 세습, 영토학장, 율령반포, 풀교수요.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해줄까? 세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처음에는 무슨 상속? 형제 상속. 나중에 무슨 상속? 부자 상속. 이게 뭔 뜻이야?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직접 안 나오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게르부 고씨, 고씨가 이제 왕위를 세습하는 거야. 되겠죠? 원래 게르부 집단에는 고씨도 있고 진씨도 있고 장씨도 있고 무슨 씨도 있고 다 있어. 그다음에 이제 뭐더라? 고씨가 왕위를 세습한단 말이야. 되겠죠? 그럼 고씨 가진 놈들은 다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무슨 형제상속. 근데 고씨 중에 이제 한 새끼가 딱 왕위를 독점하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럼 무슨 상속? 부자상속. 왕의 세습은 점차 줄어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중에 어때? 아들들이 많잖아. 무슨 상속으로 이제 원칙이 세워져? 맏아들, 적장자 상속. 그런 식으로 왕의 세습은 점차 줄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상식으로 또 하나 들어주세요. 지금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팔짱 끼고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준 누구라 했었죠,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기준이죠. 그래서 서기, 예수님 탄생한 얼마가 지난 거예요, 지금? 2021년이 지나서 서기 2021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단기는 뭔 뜻인지 아세요? 단기? 우리가 배웠던 고조선, 당군할배. 당군할배가 태어난 걸 단기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단기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얼마 지났다? 2330년 더하면 4354년 이렇게 돼요. 옛날 시보면 단기도 옛날에 적어놨어요. 단기도. 그럼 불기는 뭔지 알겠죠?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야? 불균이는 부처님. 알겠죠? 그럼 부처님 기원전 5세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시기가 달라지는 거.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다 보다 누가 기준이더라? 예수님이 기준. 그렇게 두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해줬냐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광개토대왕이 이걸 사용했다고 나와요. 연호라는 걸 사용했다고. 우리 동아시아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럼 우리 동아시아는 어떻게 했을까? 누가 기준했을까요? 중국, 한국, 일본은 누굴 기준으로 연도를 셌을까요? 중국의 황제를 기준으로 연도를 세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중국 황제가 있다고 해요. 중국 진시황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알겠죠? 진시황이었고, 진시황이 1년 동안 살다가 1년에 지겠어요. 그 다음에 15년 동안 지게다 대졌어. 근데 진시황 아들이 보더라? 황제자를 잇겠지요. 그럼 다시 몇 년이 돼? 1년이 된다고요. 그럼 연도가 항상 어떻게 돼? 동아시아는 중복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연을 뭐더라? 호칭하는 연호를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지가 그냥 좋아한다던 붙이면 돼. 장덕이라던가. 되겠나요? 아니면 정관 써도 되고, 광무 써도 되고, 그냥 좋은 단어 그냥 만들어서 나는 이 시기를 다스렸다. 광덕 1년, 광덕 2년, 광덕 3년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황제가 되면요. 다른 걸로 붙이는 거예요. 정관 1년, 정관 2년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러면 그 연도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헤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연호라고, 발음이 안 돼. 연호라고 하고요. 이 연호는 누구만 제정할 수 있어? 동아시아에서 중국 황제만 제정하는 게 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왕들도 썼을까요? 안 쓸까요? 독자적으로 썼습니다. 광개토 대왕이라던가 법왕이라던가 진흥왕 이런 애들은. 그러면 그 얘기는 뭔 뜻이야? 누구랑 대등하다는 의식? 중국과 대등하다는 의식의 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호란 단어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광개토 연호가 영락이더라. 이런 거 우리가 외울 거예요. 법왕 연호는 건원이다. 그 다음 나중에 조선 때, 맨 마지막 조선시대 때 대한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한제국. 그때 연호가 광무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광무. 그래서 그때 한 개국을 광무개혁도 이렇게도 불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그냥 배경시니까 들어봤으면 됐고요. 지금 이거 따로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한번 들어봤으면 됐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집 29번 한번 봐보시겠어요? 29번?
29번. 다음은 고대 국가 형성에 대한 보고서 개요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사실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삼국 고대 국가. 고대 국가 형성에 대부분 삼국의 국가를 말하는 거죠. 삼국 시대를 삼국 국가의 형성에 기여한 정책. 한마디로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나와 있네요. 왕권과 중앙집권화. 왕권이 세습되고 왕위가 세습되면 귀족들이 열받으니까 영토를 확장시켜주고 확대된 영토를 달리서 뭐가 반포되고요? 율령이 반포되는 것이고 정치적 통일체 뭐가 수용되더라? 불교가 수용되었다. 그럼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뭐더라? 나중에 고구려는 소수리망이 이걸 다 해요. 율령반포 불교 수용. 백제는 고이왕이 하고요. 신라는 법부왕 때 다 완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왕들의 업적과 바로 자, 우리 고구려는 우리 여러 나라에서 배웠었죠? 네, 몇 부족 연맹국가로 시작했더라? 5부족 연맹국가로 시작했던 게 요 고구려가 되겠고, 이제 고구려가 기원 후 이제 몇 세기 때? 1세기부터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세기야 2세기 때는 여러분들 크게 뭐 암기할 왕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머리가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면 어려워지니까 그냥 1세기와 2세기 때는 이런 왕이 있었구나 그 정도만 해둡시다.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 무슨 왕이 나온다고 해요? 태조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왕? 태조왕.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고려 태조 누구지요? 몰라요? 왕건. 조선의 태조는요? 설마 이성계. 자, 그래서 대부분 태조는 다 뭐한 사람들한테 나라 세운 사람한테 태조자 묘를 붙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구려 세운 사람이 바로 태조왕? 그건 또 아닙니다. 고구려 세운 사람은 뭐라? 고주먹이라고 있어요. 한참 뒤에 나온 게 태조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왜 태조자를 붙였냐? 이전 국가는 전혀 다른 국가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 이때부터 무슨 국가로?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바로 무슨 자를 붙인다? 태조자를 붙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무슨 왕위가 어떻게 되더라? 선출 아니면 세습되더라. 세습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5부족의 계류부가 있었거든요. 계류부 중에서 이제 무슨 씨가? 고씨가 왕위를 뭐더라? 세습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왕위가 세습되면 반드시 일어날 게 무슨 확장? 영토 확장을 쓰죠. 그래서 태조왕 때 실제 뭐더라? 영토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원래 어디 강 위치에 있었죠? 무슨 강 지역에? 말 나온 것 같은데 무슨 강 지역에? 압록강 지역부터 성장했었죠. 그래서 태조왕 때 왕위가 세습되고요. 계류부 고씨가 왕위 세습하고 그 다음에 바로 허접했던 어떤 나라? 옥저를 바로 보더라 병합했던 게 바로 무슨 왕 때다? 태조왕 때.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건 태조왕, 왕 이름 업적보다는 고구려는 이제 1세기 때부터 무슨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딱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세기 때는 또 이런 왕이 나와요. 고국천왕이라고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고국천왕. 이 고국천왕도 이름 외우기보다는요, 이때도 보다 왕권은 더 보다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위가 무슨 상소로 바뀌게 되고요? 형제 상소가 아니라 이제 무슨 상소? 부자 상속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인권이 어떻게 다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하나입니다. 5부족을 개편하거든요. 원래 얘가 몇 부족이었다? 5부족 있죠. 기존의 족장들의 권한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바뀔까 하면 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적 성향으로 부족적 성격을 바꿨다고 합니다. 몇 부족을 개편했더라? 5부족 개편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것도 무슨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원래 계류부 집단 있죠. 주민들 뭐더라 이쪽으로 이사시켜 버리는 거야. 그 소노부 집단 애들을 이쪽으로 이사시키고 그럼 기존의 부족장의 권한도 높아지는 만 떨어지게 되더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편된 게 5부족 개편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 정도 기억해요. 고국천왕까지도 몰라도 되고 요건 기억합시다. 무슨 법은 기억합시다. 진대법 요건 기억합시다. 여러분 한능검 시험에서 요 진대법은 선택지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무슨 법? 진대법. 요게 뭐더라? 춘대 추납제도라거든요. 자,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은 언제가 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대부분 겨울이라고 생각하는데 봄이 가장 뭐더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겨울철까지 뭐더라 식량이 남아있어요. 가을철에 수확한 뭐가 있더라 식량이 뭐더라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 되면 봄철이 되죠. 식량이 딱 떨어져요. 이때 대부분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귀족한테 뭐 할까요 이제? 귀족한테 돈 많은 애들한테 곡식을 빌리겠죠. 그럼 귀족들이 곡식을 뭐 한다? 공짜로 빌려준다? 에이, 그건 아니겠죠. 이자를 붙이겠죠. 이게 뭐다? 고리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리대는요, 이자가 높은 대금, 고리대라고 하죠. 요 고리대는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이지 뭐더라? 농민들은 계속 몰락하게 됩니다. 곡식을 빌렸다가 다음에 갚지 못하죠.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간 뭐다? 소작농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갚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럼 가족들이 노비로 팔려간단 말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농민들한테 봄철에 낮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대각게 한 거, 요게 뭐더라? 춘대 추납제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은 다 농민구율제도. 됐나요? 요거는 고구려 때 시작되고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고려 때도 하고 조선 때도 하고 계속 이어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대법 나왔다. 최소한 어느 나라 거더라? 고구려의 농민구율제도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세기? 1세기야 2세기는 끝났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교재 잠깐 봅시다. 교재 1세기 때 건국은 주모, 그다음 2대 왕이 유리왕이라고 있어요.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겼더라. 넘어가세요. 태조왕 보이죠? 태조왕 때부터입니다. 고씨가 왕이 세서 옥저정복 이렇게 나와 있죠? 줄치지 마시고 고국 천왕이라고 있죠. 그거 하나만 줄쳐놓읍시다. 무슨 법 하나만 줄쳐놓읍시다. 페이지는 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그 빨간색 글씨 있죠? 진대법 그 정도 하나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세기, 2세기 때는 태조왕, 고국천왕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중앙집권국가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근데 몇 세기 이제 들어갈까요? 이제 우리 3세기와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 4세기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4세기 때. 자, 우리 3세기 때는 우선 이런 왕이 있어요. 동천왕이라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왕이 나온다고요? 동천왕. 요 동천왕 재밌는 게 동쪽으로 가야지 동천 이름은 요거는 동천왕인데 어느 쪽으로? 서안평 지역으로 진출했던 게 동천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어느 지역으로? 일본 지역이 아니라 중국 지역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 동천왕 때문에 서안평 공격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왕은 좀 알아둡시다. 4세기 때 미천왕이라고 있어요. 4세기 때 무슨 왕? 미천왕. 동천왕과 누가 있더라? 미천왕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 미천왕은요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미천 날뛴왕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 한 번 보더라. 서안평 아예 점령까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들어갑시다. 여기가 황해도 지역이죠. 요 황해도 지역 제가 표시하는 곳 대강, 여기가 서울 근방이라는 건 알고 있고 여기 위쪽에 있죠. 여기가 바로입니다. 예전에 낙랑군이라고 한 사권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중국의 군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낙랑군을 격파한 게 뭐더라? 미천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구려 미천왕 때는 고구려가 뭐더라? 엄청나게 지금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느 지역으로 진출하고요? 중국으로도 진출하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남쪽에 어디도 낙랑군 황해도 지역을 뭐더라? 격파했던 거더라? 미천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미천왕은 뭐 했다는 것만 다 기억합시다. 미쳐 날뛰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누가 일은 다 벌렸더라. 미천왕 때 중국 지역으로 진출하고요. 낙랑을 격파시켰습니다. 일은 미천왕이 다 벌리고요. 그 다음 이제 총대, 일명 책임은 누가 진다. 그 다음아 고국 원왕이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고국왕은 여러분 애우기 좋아요. 고국을 지키다가 원망하게 돌아가신 왕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중국도 건드리고 그 다음 어디? 남쪽도 건드렸죠. 중국 입장에서 좋아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더라? 중국의 이제 뭐더라? 전현이라는 나라가 공격하게 됩니다. 발음 잘해야 되죠? 전현. 중국의 전현이 공격하게 되고요. 낙랑이 격파되니까 한강 유역에서 성장했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죠? 백제도 같이 공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격이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명 오는 것보다 여기서 40명 또는 여기서 30명 오는 게 더 방어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국가적 위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같이 공격하니까 중국과
백제가 같이 공격하게 되니까. 되겠죠? 그다가 이 백제와 중국의 공격을 맞서 싸운 사람들아 고국 원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더라? 이 고국 원왕은요, 바로 평양에서요, 백제 왕에게 죽임까지 당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고국 원왕 뭐 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전사 당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백제에게. 이게 몇 세기더라? 4세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세기 후반 때 고국 원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웬만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만큼 뭐더라? 국가적 위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군왕이 죽게 되고 고구려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즉위한 왕이 누가 되더라?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무슨 왕? 소수림왕. 이제 여러분이 암기 이름 안 알아주시면 좀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소수림왕 정도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무슨 왕? 소수림왕. 자, 여러분이 소수림왕이라고 합시다. 지금 소수림왕이 즉위할 때는 왕권이 강할까요? 좀 미약할까요? 미약하겠죠. 아니, 왕말 믿다가 위기에 빠졌잖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수림왕 때는 영토 확장을 더 할까요? 아니면 체제 정비해야 될까요? 안으로 체제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아직 고구려가 못했던 거 요거 했고 요거 했었죠. 이제 나머지 하면 되잖아. 뭘 반포하더라? 율령반포, 불교수요. 되겠죠? 여기 했던 게 뭐더라? 소수림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 소수림왕은요, 자, 적어봅시다. 뭘 반포하고요? 율령반포, 그다음 모두 수용하고, 불교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있거든요. 고구려 대학교를 뭐란다? 태학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대학교 뭐라고 한다고요? 태학. 그래서 고구려가 중앙집권 국가 체제가 완비된 것 바로 몇 세기더라? 4세기 후반. 무슨 왕 때다? 소수림왕 때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3, 4세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봐봐요. 이때 국가 체제가 완비되었잖아. 그러면 이 힘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세기, 몇 세기 때? 5세기 때는 뭐 하면 될까요? 뻗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 바로 누가 나오더라?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오래 살았다 장수왕, 이런 왕들이 나오게 된다. 봐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요. 이런 왕들 이름 기억하지 말고 4세기 때문이더라. 어떤 미친놈이 미쳐 날뛰었더라. 그다가 고국 원왕 때 위기에 빠졌더라. 되셨죠? 그 다음 누구 정도 기억하면 되고, 소수림왕이 국가 체제를 정비시켜줬구나. 그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살짝 줄치고요. 자, 3세기 때 동천왕 건너뛰세요. 미천왕 있죠? 미천왕 이름만 줄지요. 미천 날뛴 놈, 그렇게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국 원왕, 걔도 사람 이름만 줄지요. 얘는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원통하게 돌아가셨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림왕 줄쳐놓읍시다. 소수림왕,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되겠죠? 373년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딱 몇 세기 후반이더라? 4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바로 몇 세기? 5세기.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고구려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다 몇 세기 때? 5세기에 딱 이 두 명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왕들 많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고구려에서 정답되는 왕은 다 두 명밖에 안 돼요. 누구와 누구? 광개토와 장수왕.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몇 세기 갑시다. 5세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5세기 때 드디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광개토 대왕. 자, 요 광개토 대왕은요, 이제 엄청나게 뭐더라? 영토 확장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만주 지역 있죠. 만주일 때 싹 다 장악했던 게 바로 뭐더라?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평생 동안 140여 개의 상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란, 후연, 숙신, 북부여 싹 다 끝냈던 게 바로 광개토 대왕.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업적이 많지만요, 요약하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확장했다? 영토 확장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겁니다. 어느 쪽으로만 달렸더라? 남쪽 아니면 북쪽으로만 달렸다. 요것만 기억해요. 어느 쪽으로 달렸다? 북쪽으로 달렸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광개토라면 봐봐요. 이 고국 원왕 중인 게 백제왕이었거든요. 백제왕?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북쪽 달리니까 남쪽으로 올까요? 남쪽으로 오겠죠. 아빠 원수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얘네 할아버지 원수, 그쵸? 근데 왜 북쪽으로 먼저 달렸더라? 여기는 항상 유목민족이 살고 있죠. 얘네를 항상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어디가 안전선이 확보돼야 되지만, 북쪽이 안전선이 확보되지만 그제서야 고개를 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어디까지? 북쪽으로만 달렸더라. 무슨 벌판? 만주벌판 휘달렸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게 한강이 되거든요. 무슨 강? 북한강. 그 다음에 남쪽으로 흘러가는 무슨 강? 남쪽, 남한강. 합쳐서 한강. 이렇게 말합니다. 합쳐서. 우선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지금 빨간색 표시한 곳. 강의 하류 아니면 상류라고 해요. 한강 뭐라고 한다? 상류 이렇게 말하죠. 요 하나만 상식이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한 곳 있죠. 요건 강의 뭐란다? 상류 아니면 하류.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하류. 내가 물어보고 싶어. 요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요거. 지금 노란색 한 곳. 상류 아니면 하류. 강의 상류. 대부분 하류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동쪽이 뭐더라? 태백산에 있고 동쪽이 높죠? 밑쪽이 낮죠? 강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더라? 상류가 됩니다. 여기도. 근데 위도가 남쪽에서 남한강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그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왜 말했냐? 광개토대왕은 어디까지만 달렸더라? 어디까지만? 한강 어디까지만? 상류까지만 먹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백제도 침공하긴 침공했거든요. 하지만 백제왕을 죽였다 죽이진 않았다? 죽이진 않고 백제 아신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초 광개토대왕이 왔던 건 어디까지다? 강의 어디까지다? 상류까지. 그럼 묶어서 어디까지? 북쪽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암기할 건 되게 간단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북쪽 달렸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험제 많이 나온 거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명? 호명 그릇이라고 있어요. 호명 그릇. 자, 요 그릇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몇백 년에 400년. 딱 몇 세기 들어? 5세기 초반이 되겠죠. 이 5세기 때 바다 건너서 외놈들이 기저귀 차고 신라 경례를 급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 수도를 급습한 거예요. 근데 신라가 뭐예요? 빙신같이 막아내지를 못해. 외놈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라 왕이 자신의 국가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누구에게 원명을 요청하더라?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불쌍히 해서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줘서 이제 구원하러 와줍니다. 당연히 광개토 군사한테 외놈들은요 처발리게 되고 살아남은 놈들은 살겠다고 가야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어디 지역으로 도망갔다고요? 가야 지역으로. 놔둘까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내리 쫓아가서 바로 남은 잔당들 털어버리고 거기 또 뭐도 있길래? 가야도 있길래 넌 뭐냐 하면서 같이 쳐버리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광개토대왕 릉비에 기록된 비문의 내용이 되거든요. 비문에 적혀 있다고 어디 책에 있다고 무조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짓말로도 적을 수 있죠. 뒷받침한 유물이 나오면 무조건 사실이 되겠죠. 기록과 유물이 다 같이 매치되면 그 유물이 바로 뭐더라? 호명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밥솥이에요. 우리 교재 저기 그릇은 나와 있을 거예요. 7페이지. 그릇 보이죠, 여러분들? 딱 봐도 뭐야? 밥솥이란 거 알 수 있겠죠? 이 밥솥이 어디서? 경주에서 출토되어 있거든요. 그 밑면을 보니까 을면연, 국강상, 광개토지, 평안, 호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어디서 만들었더라? 고골에서 만들어진 밥솥. 되겠죠? 그 밥솥이 어디서 나왔다? 경주에서 나왔다. 그 얘기는 뭐가 될까요? 실제 그 당시에 신라 영내 어느 나라 군사가 고구려 군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나라 국내에 외국 군대를 갖다 주둔시켜요? 웬만해서 주둔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 수 있고 생각해봐요. 지금 오늘날 중국 영내에 미국 군인들이 영토 밟을 수 있을까요? 밟는 순간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라는요 누구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다.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다른 말로 고구려 속국임을 보여준 게 바로 무슨 명그릇이다? 호명그릇.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보여주더라?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도 보여주고요. 나중에 가야까지도 걸리는 게 바로 보다 호명그릇이니까 매우 중요한 거. 광개토대왕은 애울 건 간단해요. 단어 하나밖에 없어. 어느 쪽으로 달렸더라? 북쪽. 그 다음 무슨 명그릇? 호명. 이 정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전 시간 마지막에 연호 말해줬죠. 연호. 원래 연호는 누구만 제정하더라? 중국 황제만 제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광개토대왕은 뭐더라? 어느 연호도 사용했더라? 영원히 즐거워라. 영락 연호도 사용했다. 그럼 어느 나라 대등한 의식? 중국과 대등한 의식 되겠죠. 그런 걸 보였던 게 요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광개토 줄치고 들어갑시다.
자, 관계토대왕 제목 줄치고 관계토대왕 그 다음에 연호 하나 줄치요. 영원히 즐거워라 영락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북 거기까지만 줄지요. 북 알겠죠? 뭐 만주에 누구누구 주겠다 에일프리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북 하나 줄치고 자, 그 다음에 남쪽도 한강 어디까지만 왔더라? 상류 줄쳐놓으면 되겠죠? 상류.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거 무슨 명그릇? 세 글자만 줄쳐요. 호우명 이렇게 줄쳐놓으면 끝.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문제 기본적인 거 하나 풀고 오도록 하겠습집. 자, 우리 문제집 페이지 10페이지 30번 문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다음 명문이 새겨준 유물. 자, 이거 아까 지금 봤던 거 뭐더라? 호흡명 그릇이죠? 네. 자, 그래서 호흡명 그릇 관련된 거. 우리 문제집 10페이지 30번 하고 있습니다. 근초고랑 관련 없고 누가 누구의 관계를 보여준다?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되겠죠? 관계토대의 연호가 뭐라고 했었죠? 영락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 관계토 아니란 건 알고 있죠? 아, 설마 이름이 관계토, 이성 광씨 아니에요? 성은 뭐더라? 고씨고 고담덕입니다. 네, 묘라고 하거든 이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보더라 기르기 위한 묘를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사람 업적을 기르는 한자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영토 활장하게 넓혔죠. 그래서 관계토대왕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원래는 묘가 더 길어요. 국광산 관계토지 평안 호태왕입니다.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넓혀주고 백성을 편하게 다스린 위대한 왕이다. 이런 묘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길어서 줄여서 관계토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가요. 자, 33번 우선 봐봐요. 자, 34번 다음 수업에 설명하고는 삼국시대 대외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 자, 우선 고구려와 신라 같은 편이라는 거 보여주죠. 그렇죠? 신라와 왜가 싸우고 있죠. 그 고구려와 왜가 싸우고 있죠. 됐나요, 여기? 그럼 이거 관련된 거 우리가 무슨 명구를 배웠다? 호명구를 배웠었죠? 호명 고르면 되겠고 그리고 관계토의 업적이 그려진 비스무는 당연히 누구 비석이 될까요? 관계토 대왕 릉비가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번? 리음과 몇 번? 리을 4번 나오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35번. 자, 35번 미출균 태왕이라고 나와요. 태왕은 유일한 목적은 북방에 가서간 선비족을 정벌하여 지금의 봉천 저기 땅을 차지했던 것이다. 개뿔 모르겠네. 맨 마지막 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보이죠? 토지를 뭐 했더라? 관계했더라. 관계토대왕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관계토대왕과 관련된 거 태학설립 누구더라? 태학설립 기억나나요? 소수리마. 자, 1번 틀리고 2번 영락 연호를 사용했더라.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봐요. 불교를 수용했대요. 불교 수용하면 뭘로 가면 돼? 그 앞에 소수리마.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과학은 바로 누구라? 관계토대왕. 이 사람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게 문제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고구려 끝냅시다. 한 사람만 보면 고구려 끝나요? 자, 이제 무슨 왕 들어가자? 장수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장수왕 들어갑시다. 자, 이제 장수왕 들어갈 거고요. 이 사람 묘는 특이하지 않아요? 장수. 여러분 장수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거예요. 오래 살았다. 그 장자라고 길장자, 목숨자. 진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왕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대 때 평균 나이가 애들이 몇 살이었을까요? 평균 수명이. 평균 수명 한 20살 이거밖에 안 돼. 내면 애새끼 때가 돼져버리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오래 살아봤자 40, 50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당시 90살 살았던 사람이 장수왕이에요. 진짜 오래 살았죠. 그래서 뭐더라? 역사철도 솔직히 업적은 장수왕이 더 커. 관계토대왕보다. 너무 오래 산 거야. 우와, 씨! 막 그러면서 보더라. 이 사람 오래 살았다. 그냥 길장자, 목숨자 붙여준 게 장수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오래 살았잖아요. 웃기네. 아, 이 새끼 아들 이름도 재밌어요. 조다 새끼. 고조다야, 이름도. 이름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 고조다는요, 아들인데 왕이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금 왕이 될 거 아니야. 기다려도 어때? 아버지는 정정하신 거야. 기다리다 지가 못 봐줘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하고는요 손자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장수왕. 다들 재미없어 하는구나. 자, 그럼 장수왕 업적만 들어갑시다. 신나게 재밌게 얘기했는데 웃지도 않고. 자, 관계토대가 어디로 달렸다면 북쪽으로 달렸죠? 그럼 장수왕은 어디로 내려오면 되더라?
당연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디로 내려왔다?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장수왕의 무슨 정책을 한다? 남하정책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장수왕의 남하정책. 그럼 장수왕하면 이게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 남하정책 저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남하정책. 되겠죠? 장수왕은 밑으로 내려왔더라. 이 남하정책은 여러분들 장수왕이 어찌 보면 정치적 승부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가 좀 작아졌는데 대강 원래 고구려는요 졸본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대 유류왕이 국내성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졸본성까지 몰라도 돼. 국내성도 그냥 지금 한번 이름 정도만 들어보면 돼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이 북쪽에서 알고 있는 강 하나밖에 없죠. 대동강 들어보지 않았나요? 대동강. 자, 그래서 요쪽 지역이 그냥 대동강입니다. 나중에 대동강 진 자세히 설명 들어갈게요. 저쪽이 대동강이 되겠고, 대동강 하류가 여러분들 북쪽에서 여러분이 북한 지역에서 알고 있는 도시 하나밖에 없죠. 또 바로 거기가 어디더라? 평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동강 하류. 그래서 장수왕은요 남하정책에서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도읍을 옮기는 걸 불렀죠? 천도라고 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천도 쉬운 작업 아니면 어려운 작업?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성이 평양에서 천도하죠. 왜 이게 힘드냐면은 기존에 있던 귀족들이 반발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얘네 귀족들은 어때? 기반이 다 어디 있어? 국내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새롭게 도읍 옮기죠. 그럼 이제 나라의 중심지가 어디로 바뀌어? 새로운 도시로 바뀌게 돼 있죠. 기득권이 싹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도하겠다. 그러면 귀족들이 반발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수왕 뭐더라? 평양성으로 천도했다. 이건 뭐 된다? 왕권 강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누굴 또 견제하기 좋더라? 고구려의 원수 백제도 견제하기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어디랑도 교류하기 좋을까요? 중국과도 교류하기 좋더라. 이런 모든 정치적 계산이 총보다 집약된 게 바로 무슨 천도다? 평양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다행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 나왔으니까, 어느 도시 나왔으니까? 평양 나왔으니까 꼭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통일할 때 신문왕 배울 거예요. 그 신문왕이 왕권 강화했고 엄청나게 왕권이 높았다고 배우거든요. 그 사람 달국벌, 백으로 천도하다 실패했습니다. 정조도 수원으로보다 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많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천도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란 거. 그래서 업적 하나 꼭 기억 잘해야 됩니다. 장수왕 때 어디 천도? 평양천도 꼭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뭐더라? 드디어 백제 원수를 갚아버리더라. 드디어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점령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백제왕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백제왕 중에서 계로왕이 뭐더라? 전사한 사건이 바로 누구 때다? 장수왕 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어디부터? 만주일 때 남쪽은 어디까지? 남한강 일대까지 고구려의 최대 전성기를 구했던 게 바로 무슨 왕 때다? 장수왕 때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장수왕 업적은? 이게 끝이에요. 별거 아니죠. 왕 이름 2명만 기억하면 돼요. 광장 기억하면 되고, 광교가 북, 장수가 남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때는요, 고구려가 이렇게 잘 나갔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갔음을 후대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됩니다. 비석 몇 개 만든다? 2개를 만들어요. 우선 아버지 비석을 만들어줘요. 아버지 비석. 여기다가 무슨 비? 광개토, 대항, 릉비를. 그래, 아버지 비석 만들어주고, 아버지 잘 계세요. 그러고 이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들아, 요쪽에 충주라고 있거든요. 충주, 지도가 좀 작은데, 대강 봐주세요. 충주가 남한강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한반도의 중앙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여기가 충주가, 그래서 여기 충주에다가 무슨 비? 충주의 고구려비다. 충주 고구려비. 다른 말로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충주 고구려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이 충주 지역은요, 왜 중요하더라? 백제와 신라가 위로 올라올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바로 충주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떡하니 박아놓은 거예요. 너네들 넘보지 말라고. 한강용 누구다? 고구려임을 천명한 게 뭐더라?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라고 적으면 되지요? 장선이요, 비석 몇 개 만들었다? 2개 이렇게만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위에는 무슨 비? 아빠 비석, 광개토, 대항비. 남쪽에단요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던 게 바보더라 장수왕. 자, 그럼 장수왕의 업적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들어갑시다. 교재 어디 주시면 되지요? 교재 장수왕 줄치고요, 남진 줄쳐요.
무슨 천도? 평양천도. 427년이라고 나와있죠. 427년. 여러분들 연도 외울 생각 하지 마세요. 427년 나오죠. 세기로만 바꿔요. 몇 세기? 5세기.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세기 하는 거 알려줬죠. 한국사 연도 안 나와요. 여러분한테 절대. 몇 세기인지만 알면 돼요. 알겠죠? 427년. 몇 세기더라? 5세기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강 하류. 알겠죠? 하류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비속 2개 만들었죠? 광개토, 대항릉비와 중원고구려비. 딱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면 고구려는 됐습니다. 6세기와 7세기는요, 나중에 또 나오고, 왕들 업적은 따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구려에서는 딱 이 정도에 두시면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마무리 십시다. 10페이지 31번.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 장수왕. 이를 통해 안으로는 국내선 기반인 귀족세를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시키고 바깥으로 남아 정치겠다. 장수왕의 업적 고르면 돼요. 불교공이 누구더라? 소수림, 평양천도. 장수왕이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진대법은 그냥 뭐더라? 고국 천하. 고국 천하 안 해도 돼요. 그냥 고구려 2세기 때 초반에 했더라. 딱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32번 들어갑시다. 고구려 땡땡왕. 되겠죠? 수도를 국내에서 평양. 무슨 왕이더라? 장수왕. 장수왕의 업적 고르면 돼요. 똑같게. 우상국 정복 안 배웠고 훈련도감. 뭔 소리야? 3번. 백제 한성을 점령했더라. 남한강 하류까지만 어떻게 보면 장수왕.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들어갑시다. 가와 나시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죠. 가와 나시기 이런 거 나오면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동그라미 쳐요. 승려. 불상과 경전 줄쳐요. 불상과 경전을 보내왔다. 꼬라지 보니까 뭘 수용하고 있다? 불교 수용.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더 나와 있어요. 찾아봐요. 뭘 세웠더라? 태학을 세웠더라 나왔죠? 그럼 무슨 왕이더라? 소수림. 되겠죠? 소수림왕 바로 안 나와도 돼요. 광개토 전이더라. 그렇게만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는 봐봐요.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한성을 점령했다. 그 왕, 부여경을 죽였다고 했더라. 거기까지 줄쳐놓으면 돼요. 한성 점령, 백제왕을 죽였더라. 그럼 이건 광개토 장수왕. 장수왕이지 알 수 있겠죠? 요 사이에 있는 건 누구더라? 누구밖에 없어? 광개토밖에 없죠? 광개토 된 거 업적 고르면 돼요. 자, 그러면 백제가 신라 대야성을 함락했다. 대야성 나중에 배우고 고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국 격퇴, 호명 그릇. 광개토 된 게 업적이죠? 총각 몇 번 들어가면 된다?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나중에 배울 거고 4번은 좀 어려워요. 고구려가 대방군 수출하고 영토 확장. 거기다 적어이고는 그냥 미천왕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미천왕. 낙랑군과 대방을 격파했던 게 미천왕.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한국사 문제는 중요한 거 위주로만 다 답 골라져요. 모든 내용 다 알 필요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3번 미천왕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 고구려 왕을 전사시켰죠. 몇 세기인지만 말해줘요. 4세기. 국가적 위기 4세기. 더 정확히 들으면 뭐더라? 고국 원왕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주고 36번 들어갑시다. 36번. 자, 36번 여러분들 거기 지도 동그라미 치고요. 그 동그라미 점 있죠? 거기가 바로 뭐더라? 오늘날 남한강 하류지역. 바로 여기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어디란 거였더라? 거기가 충주예요. 알겠죠? 충주. 자,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 여기 충주 탐리리 7층 석탑이라고 있거든요. 그 비석의 설화가 그래요. 신라 때 신라 왕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심지가 어딘지 궁금해가지고 여기 북쪽부터 남쪽에 두 사람을 시켜갖고요. 똑같은 걸음으로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 만난 지역이 충주라고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만큼 뭐더라? 충주가 뭐가 된다? 충주가 뭐 된다? 중심지였다는 거. 한반도의 딱 중앙부더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더라? 비속어로 옳지 않는 것이죠. 이건 문제 좀 어렵네. 아닌 것 같은 거. 이건 개인기로 한번 개인기로 풀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건 장수왕이다 기억하면 되겠고 여기에 비석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정답은 다 골라봤나요?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5번은 누구의 업적이죠? 신라 시편 외구격태는 광개토당의 업적이 되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광개토당의 업적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저기 비석에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광개토, 대항, 릉, 비에 적혀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아 5번은 광개토, 대항, 릉, 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 가장 어렵게 나온 거. 애들 다 틀렸던 거. 이 정도의 한국사 능력 검정. 어렵게 나와봤자 이 정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광개토, 대항 업적은 여기에 적혀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더라? 요게 뭐더라? 중앙고구려비. 한반도의 유일한 비석이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그 한강 유역을 장했음을 보여주는 비석이더라. 그 다음에 신라를 거기 동이라고 했었죠. 오랑캐라 했더라. 좀 깎아내렸어요. 신라 매금을 매금이라고 하거든요. 신라 매금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요 놈들이 뭐더라? 자기를 하여튼 매금이라 표현했고 얘네들 보다 다 오랑캐로 좀 간주했더라. 천하의 중심이 어디더라? 고구려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중원 고구려비의